북유럽 국가 노르웨이가 차세대 장거리 정밀 화력 체계로 한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를 최종 선택했습니다. 사업의 총 규모는 190억 크로네, 우리 돈 약 2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앞서 노르웨이 의회는 지난 27일 장거리 화력 체계 도입 승인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노르웨이 국방부는 이틀 만에 최종 사업자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선정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 계약 체결 후 곧바로 노르웨이에 천무를 공급하는 절차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노르웨이는 지난해부터 장거리 화력 체계 도입을 검토하면서 천무 외에도 미국 록히드 마틴의 하이마스, 독일 프랑스 합작 기업 KNDS의 유로폴스 등을 후보에 올려놓았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하이마스가 최종 선택 직전까지 천무의 가장 큰 경쟁 상대로 꼽혔지만, 한화 측은 사거리를 500km 이상 늘린 확장 모델 등을 제시하며 최종 낙점을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노르웨이는 이번 장거리 화력 체계를 도입하며 육군 전력을 얼마나 빨리 복원시킬 수 있는지를 중점 고려했는데, 한화가 경쟁사들보다 가장 빠른 납품 기일을 제시했다는 전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노르웨이가 한국 무기를 선택한 데에는 최근 미국과 불거진 갈등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이웃 국가인 덴마크의 그린란드 문제, 이로 인한 유럽 전체의 안보 위기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과 다른 대체 공급망을 찾으려 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또 같은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대량 도입해 성공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점도 긍정평가를 이끌어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지키려는 유럽 동맹국들에게 반드시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방송 인터뷰에서 그린란드 합의가 안 되면 관세를 매길 것인가란 질문에 100%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한 것입니다. 그린란드를 빼앗으려는 이유가 실은 마음속에 따로 있음도 그는 실토했습니다. 노르웨이가 노벨 평화상을 안 준 것을 고려할 때 평화만을 생각할 의무를 더 이상 느끼지 않는다는 문자를 노르웨이 총리에게 보낸 것입니다. 노벨상을 안 줬으니 그린란드를 빼앗겠다는 듯한 말을 한 것입니다. 요나스 총리는 노벨상은 노르웨이 정부가 주는 게 아니라고 수차례 설명했는데도 저런다며 당황스러움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Han veldig opptatt av Nobelprisen, og jeg har forklart til han lenge at det en pris som deles ut av en norsk komité, ikke av en norsk regjering. 러시아 때문에 꾹꾹 참아왔던 유럽 동맹들은 더 이상은 못 참겠다는 반응입니다. Og der er det jo rigtig vigtigt, at alle os, der tror på international retsorden, får sagt fra. Altså for at vise Trump, at den her vej kan du ikke komme længere nedad. 유럽은 미국에 930억 유로, 160조 원에 달하는 보복 관세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대 채권국인 점을 이용해 10조 달러 규모의 미국 채권과 주식을 팔아치우는 방안이 활용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옵니다. Wenn wir mit solchen Zöllen, die wir als unangemessen empfinden, konfrontiert werden, dann sind wir in der Lage zu reagieren. 금융시장에선 미국 자산 매도에 대한 우려가 나왔고 달러와 가치는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해 유럽 정상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올해 다보스 포럼이 그린란드 문제로 불거진 미국과 유럽의 갈등을 봉합할 마지막 기회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박인수입니다. 그린란드를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역사와 지리적인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This enormous unsecured island is actually part of North America, on the northern frontier of the Western Hemisphere. That's our territory. 최근엔 덴마크가 그린란드의 소유권을 가질 근거가 없다며 문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수백 년 전 배가 한 번 들린 게 전부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미 100여 년 전 덴마크가 그린란드의 주권국이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1917년 미국이 당시 덴마크령이었던 버진 아일랜드를 사들이면서 그린란드만큼은 건들지 말라는 덴마크의 요구에 공식 조약으로 답했습니다. 이후 1933년 그린란드 영유권을 두고 노르웨이와 분쟁을 벌인 덴마크는 상설국제사법재판소에서 승소하면서 국제사회의 인증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당시 그린란드를 점령했다가 전쟁 이후 돌려줬다며 한때 그린란드의 주권을 차지했던 것처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After the war, we gave Greenland back to Denmark. How stupid were we to do that? 미국은 1941년 그린란드에 17개 군사기지를 설치해 5,800명의 병력을 보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당시 주미 덴마크 대사가 나치에 점령당한 자신의 정부를 대신해 미국과 방위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미국은 그린란드를 보호할 뿐 덴마크의 주권을 존중한다고 협정에서 여러 차례 명시했습니다. 지난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덴마크 프레데리크센 총리는 그린란드 방어에 2억 달러를 쓰겠다고 했지만 실제 집행은 1%에 그쳐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공세에 빌미를 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린란드 안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진심이라면 유럽과 소유권이 아닌 방위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피를 나눈 동맹국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일 것입니다. 알고 보니 손구민입니다.